과거 트럼프 1기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힘듭니다. 내년에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IRA를 폐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안녕하세요. 유진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산업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재일 연구원입니다. 현대차와 기아의 최대 수출국이 미국인 만큼 트럼프의 관세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완성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보편적인 관세가 부과가 되면은 자동차 산업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최대 수출 시장이기도 하고요. 전체 판매량 약 3분의 2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물량들이 바로 보편관세에 노출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봤을 때에는 현대차가 약 3조 원 정도 되는 관세 부과 금이 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는 약 2.5조 원 정도의 관세 부과금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상당히 또 소득의 마이너스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트럼프 1기 당시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트럼프가 관세 부과를 시도를 했었는데요. 관세가 실제로 부과되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주가는 그래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게 1년 내내 계속 뉴스가 나오거든요. 관세 부과한다. 뭐 조사 들어갔다 뭐 이러면서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때마다 이제는 주가가 흔들리기 때문에 꾸준히 우상향하는 그림이 안 나왔어요. 그거를 지금은 조금 우려를 하고 있죠. 그때 당시 상황이 재발하는 거 아니냐. 터닝 포인트는 한미 FTA 재개정. 양국 간의 무역 협정에 대한 합의가 나오고 나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근데 또 모르죠. 내년에 정말 트럼프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연초부터 너무 세게 나와가지고 그냥 야 우리 다 망했다 이러면서 이제는 이렇게 폭락했다가 다시 이제는 회복하는 그림으로 갈지 아니면은 이미 선반영 됐으니까 이제는 말씀 같은 지지부진하게 이제는 어차피 저거 다 뻥카야 막 이러면서 갈지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지지부진한 게 지난번 때였거든요. 그때는 저거 다 할 수 있겠냐, 트럼프가 못한다, 저거 그냥 다 협상용 카드다 이러면서 되게 약간 좀 트럼프를 좀 우습게 봤죠. 처음에는 저거 할 수 있겠어? 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알잖아요. 쟤는 하고도 남을 놈이니까 이제는 정말 긴장해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어떻게 주가가 다르게 흐를지는 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하고 지금 좀 느낌이 다르긴 해요. 그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지들이 더 손해야. 근데 지금은 지들이 더 손해 다 필요 없고 그냥 할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 사실은 굉장히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힘들 거예요 아마 이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했었을 때 이런 관세 부과는 상당히 중요하게 저희가 다뤄야 되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변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요새 IRA 폐지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 전기차 판매 축소 우려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IRA를 폐지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요거는 여러 가지 법 개정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반발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만 이제 트럼프가 초반부터 좀 손을 댈 수 있는 부분은 $7,500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규정을 까다롭게 손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미국으로 수출 보내는 차량들을 대부분 다 리스로 판매를 함으로써 상용차 규정을 적용받아서 $7,500를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 상용차 규정 같은 경우는 어떤 법 규정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좀 유연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까다롭게 조정함으로써 상용차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절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한해서만 $7,500를 받게 되고, 이제 수출하는 물량 같은 경우는 $7,500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미국 전기차 판매는 좀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규제 자체도 과거 대비해서 많이 완화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친환경차보다는 어떻게 보면 내연기관차, 조금 더 고가의 픽업 트럭이라든지 대형 SUV라든지 이런 차종들이 많이 팔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자동차주 관련해서 밸류업 기대감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밸류업 기대 간 자동차 업종 주가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현대기아차가 밸류가 굉장히 싸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고 돈을 잘 벌기 때문에 그 벌어들이는 수익성을 주주 환원에 쓸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배당 수익률이라든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폭넓게 펼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 이제 상당히 좀 크게 올해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게 좀 플러스 요인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올해 연말에 한 번 더 2025년도 이후에 배당 정책 그리고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도 현대차도 내년도 어떤 시장 상황이나 아니면 주변 경제 환경 등을 감안해서 다시 한번 또 업데이트를 할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에는 주주 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방향으로 회사들이 지금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기대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상승하면서 자율주행 관련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자율주행이 사실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이 굉장히 좀 애매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잘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주 가시적인 성과가 안 나온다는 점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잘하는 부분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많은 글로벌 오토메이커들이 레벨 4, 레벨 5 정도 되는 고난이도 자율주행 기술에 대한 투자를 멈췄어요. 예를 들어서 뭐 포드나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했었던 사업을 중단했었던 반면에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모셔널이라고 하는 레벨 4, 5를 전문적으로 연구 개발하는 그 솔루션 업체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현대차는 얼마 전에 포르투다시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 전문 업체를 또 인수합병을 함으로써 여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경쟁사 대비는 확실히 투자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꾸준하게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테슬라가 FSD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뭐 레벨 2 플러스나 레벨 3 쪽에서 다른 경쟁사들을 압도하는 경쟁력을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원래 현대기아차가 레벨 3를 작년 정도에 공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계속해서 조금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긍정적인 부분하고 좀 부정적인 부분이 약간 스탠스가 좀 혼재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의 그림을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테슬라가 기술 표준을 좀 주도를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테슬라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unsupervised FSD를 미국 내에 출시를 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현대기아차나 다른 오토메이커들도 그에 뒤따라서 레벨 3를 기능을 구현을 하고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요인은 분명히 있지만 아직까지는 아주 가시적인 경쟁력을 좀 보이지 못한 좀 아쉬운 이런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이제 자율주행 섹터의 흐름이 내년에도 이어질 수 있을까요? 뭐 잘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지금 도지라고 하죠. 그 부서에 들어가서 굉장히 많은 자율주행 관련된 어떤 규제들을 완화를 하고 규제 허들들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산업이 활성화되는 단계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뭐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지금 자율주행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정부 차원에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대세는 앞으로 자율주행이 될 것이다. 그리고 완성차 입장에서도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지금 수익성을 올리는 게 가장 마진율을 끌어올리는 데 좋은 방안인데 이런 측면에서도 소프트웨어 중심 전략이 계속해서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가 이제 중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이 줄어들면서 인도 시장으로 영역을 확대했잖아요. 우리 자동차 섹터에도 기회가 올까요? 지금 인도 시장에서 현대기아차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고요. 특히 뭐 현대차도 인도 시장에서 잘하고 있었는데 기아가 또 인도 시장에 들어가서 초기부터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둘이 합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인도 시장에서의 시장 점유율 랭킹 2위에 차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있고 현대차의 앞으로 전략을 보게 되면은 내년도 하반기 정도가 되면은 푸네라는 지역에서 신공장이 추가로 가동을 하게 됩니다. 현대차 단독으로 100만 대 생산 캐파를 보유를 하게 되는 거고 기아가 지금 약 38만 대 정도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합산 기준으로 약 140만 대 캐파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 뭐 이제 앞으로 2, 3년 정도를 보게 되면은 기아도 지금 공장 캐파를 50만 대 이상으로 가져가겠다는 플랜이고
현대차도 푸네 공장도 이제 또 램프업이 될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국내를 제외한 글로벌 최대 생산 기지가 이제 인도 시장에 자리매김을 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도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잠재적인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기아차를 견제할 수 있는 마땅한 브랜드가 없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고수익성과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년도에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모디 3기 정부가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 활성화 정책을 펼칠 건데 그 중에서 하나가 바로 FAME3라고 하는 전기차 보급 정책입니다. 지금 FAME2가 중단이 된 상태에서 전기 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게 새롭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또 보조금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가 내년도에 현지형 모델로 전기차 신차를 출시를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정부 정책도 펼쳐질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금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은 시장이 인도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을 때 동반 진출한 부품사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중국이나 인도 같은 이머징 시장의 특징은 뭐냐면은 굉장히 단위 사이트에서 생산되는 물량이 뭐 몇백만 대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차종이 아무래도 이머징 시장이다 보니까 좀 구형 차종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아주 신형이 들어가기보다는 이미 감가상각이 끝난 차종들이 많이 들어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부품 제조 코스트가 굉장히 또 낮거든요. 감가상각비도 낮고 거기다 인도에는 인건비도 낮다 보니까 코스트가 굉장히 낮아요. 전반적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구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늘어나는 거는 동반 진출 부품사한테 굉장히 좀 플러스 요인이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대형사 중에서 인도 비중이 가장 큰 업체는 이제 HL 만도가 이제 10% 정도로 가장 이제 인도 시장 비중이 큰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 외에 중소형 부품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서현이아나 화신 SL 뭐 이런 업체들이 20% 내외 정도의 매출 비중을 가져가기 때문에 상당히 인도 시장 수혜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가 큰 업체들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기아를 포함한 자동차 섹터의 전체적인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전망은 사실 내년도를 봤었을 때 아주 밝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트럼프 때문에 결국에는 지금 관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무역 정책들 이런 것들이 윤곽이 드러나야지만 저희가 유불리를 좀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관세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결정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관세 부과를 고지를 하고 그 다음 국가 간에 서로 협상을 하고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지난하게 좀 펼쳐집니다. 그래서 지난번 1기 당시를 생각하면은 상당히 주가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던 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센티멘트가 안 좋았을 때 이렇게 좀 주가가 많이 조정을 받았을 때 바텀 피싱을 하면서 좀 이렇게 대응을 하는 전략이 분명히 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내연도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완성차도 분명히 좋지만 부품사들한테도 상당히 좀 기회가 있다라고 보는 게 올해 사실 완성차 대비해서 부품사들의 실적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거든요. 여러 가지로 코스트 비용 증감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 전기차 가동률이 안 나왔던 점들 이런 것들이 수익성에 마이너스로 작용을 했는데 내년도부터는 조금 달라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올해 너무 좋았었던 완성차보다는 조금 이제는 안 좋았던 부품사들이 실적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현대모비스나 뭐 만도 하는 시스템 이런 부품사들이 오히려 내년에는 조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워낙 밸류가 지금 싸고 지금 자사주 뭐 배당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가의 바닥은 이제는 지지를 하면서 하지만 상단은 상당히 좀 제한적인 이런 국면이 될 것 같아요. 오르는 거를 따라서 한다라기보다는 저희가 조정을 받을 때 오히려 센티멘트가 안 좋을 때 사는 전략이 맞을 것 같아요.